당신 지금 줄 설 생각이 있긴 해요? 체크인 데스크 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직원이 거친 표정으로 손짓했다. 네? 저 말씀이신가요? 여기 다른 사람 보이나요? 빨리 뒤로 물러나세 보안 요원. 이 사람 뒤로 빼세요. 이봐요. 제가 뭘 잘못했죠? 손흥민은 당황한 듯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당신 같은 사람은 공항 VIP 라운지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허락 안 받은 사람은 여기서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정식 티켓을 구매했고 지금 내 순서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쪽이 VIP 체크인 카운터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일반 승객이라면 저쪽 줄로 가야 해요. VIP가 아니라도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겐 도움이 필요한 분과 동행할 사유가 있습니다. 나는 규정대로만 처리합니 규정이 곧 이 공항의 룰이거든요. 직원이 콧방귀를 뀌듯 비웃었다. 주위 승객들이 갑작스러운 고성과 비아냥죄에 모두 고개를 돌렸다. 몇몇이 휴대전화로 살짝 촬영을 시작했고 직원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야, 방금 봤어. 저 직원 완전 도가 지나쳐. 그 사람 어딘가 나 찍지 않아? 지금 무례하게 구는 상대가 혹시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맞아. 평소엔 굉장히 겸손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저렇게 구박을 당하고 있지?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탁 트인 인천공항 VIP 체크인 구역은 대리석 바닥과 고급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왼편엔 널찍한 대기 공간이, 오른편엔 면세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줄을 서 있지만 지금 이곳엔 한순간에 분위기가 얼어붙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떤 승객은 웅성거리며 휴대전화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고 다른 사람은 직원과 손흥민 사이를 주시하다가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이 영상 지금 라이브로 송출하면 난리 나겠지. 옆에서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수군댔다. 아직은 그냥 녹화만 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카운터 건너편에는 프레스티지 라운지 체크인이라는 안내문이 분명히 쓰여 있었다. 평소라면 스타 플레이어인 손흥민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현재는 그마저도 위축되어 보였다. 좁아진 어깨, 이마에 맺힌 땀, 그리고 예전에 밝은 미소 대신 굳은 표정이 그를 더 작아 보이게 했다. 이봐요, 도대체 무슨 문제죠? 제가 장애인 탑승 서비스를 물어보려고 왔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다시 차분하게 설명하려 하자 직원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무슨 서비스? 당신이 그걸 왜 물어보죠? 스스로 못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분 중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분이 계세 그래서 사전에 의자 배치나 우선 탑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꼭 VIP 카운터에서 해야 합니까? 당신 같은 일반인은 저쪽 줄에서 기다리면 안내가 될 거예요. 당연히 차례가 되면 안내받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기다리는 데만 한참 걸리거든요.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빨리 달라? 특혜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절차를 묻고 있는 겁니. 전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저거 너무 심하잖아. 주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가 보기에 저 카운터 직원이 좀 이상해. 손흥민이 지금 화를 꾹 참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무슨 권위로 저렇게 갑질을 하는 거야? 유명 인사 앞이라고 더 거칠게 나오는 건가? 잠깐 여기 팬인데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혹시 큰 문제 되면 어쩌시려고? 손흥민은 고개를 흔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께서 꼭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뿐입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났다. 진짜 말이 안 돼. 저 직원 너무 무례하잖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규정이라는 말로 본인 권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자. 혹시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내가 SNS로 올릴 거야. 체크인 직원은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며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본인 신분이 뭔데 이런 요구를 합니까? 그냥 탑승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손흥민이 말을 잇자 또 끊긴다. 지금 바쁘니 짧게 말해주세. 다른 VIP 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대꾸했다. 아, 유명인 행세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장애가 있으신 분과 동행하니 탑승 지원만 확인하려고요. 손흥민, 잘난 척은. 직원이 비꼬며 중얼거리자 뒤에서 한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뒤를 수화물 카트를 미는 젊은이가 따랐다. 흥민아, 괜찮니? 여기서 뭘 이렇게 오래 서 있어? 노인이 작게 숨을 고르며 물었다. 손흥민은 곧바로 노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 곧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본 직원은 다소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더니 여전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미리 항공사 웹사이트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긴 사적인 요청을 처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전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뭔가 꼬인 것 같아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른 직원이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선 체크인 직원은 여전히 고자세였다. 내가 처리 중입니 관여하지 마세요. 어, 그래도 우리 회사 규정상 장애인 탑승 지원은 우선적으로 도와드려야. 그건 일반 카운터에서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VIP 손님이 아니니까. 근처에 있던 승객 몇 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저기요, 이분이 VIP 손님이라서가 아니라 휠체어 이용 승객에 관한 건데요. 그런 건 어디서든 안내해 줘야 맞지 않나요? 그렇죠. VIP든 아니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직원이 손님한테 너무 막 대하잖아. 직원은 한숨을 크게 쉬고는 자기 명찰을 탁 내보였다. 저는 이 공항 체크인 담당 팀장 유동욱입니.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으. 불만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되면 누가 손해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는 쪽이 곤란해질걸요? 손흥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그냥 유명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리는 겁니. 같이 계신 분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명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말. 그래요. 듣긴 좋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은 손흥민이라고 밝히셨잖아요. 제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대화가 더 꼬일 것 같았을 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 그런데 아직도 BP 카운터에 서 계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때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손흥민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밝히기 싫어하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저 직원이 고의로 난처하게 몰아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건 직권남용 같아. 혹시 지금 방송국 기자분 안 계시나요? 이거 제보각인데. 기자까진 모르겠고 일단 SNS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퍼질걸? 손흥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살짝 이동했다. 거기서 낮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달랬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어서 마무리하고 편하게 모셔야 하는데.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안 따라왔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애먹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직원 유동욱은 짜증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거기 서 계실 거면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니까 빨리 결정하세. 여길 떠나든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일반 카운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서 간단히 확인만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땐 간단하지 않죠. 당신이 유명인이라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좀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점점 분노가 치솟는지 하나둘씩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하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어르신이 불편해 보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규정이 있어도 기본적인 손님 응대 태도가 있잖아요. 휴, 혹시 내가 대신 불편사항 접수 도와드릴까? 아까부터 녹화 중이긴 한데. 녹화했다고요? 이거 온라인에 올라가면 기사 날 텐데. 그러자 직원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녹화 같은 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이란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 동의 없이도 촬영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개인 감상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이건 공항 운영 방침에도 어긋날 수 있어요. 당장 지우지 않으면 공항 경찰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직원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러자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젊은이는 초조한 듯 휴대전화를 꽉 쥔 채 말했다. 저희는 경찰이라도 불러도 괜찮습. 지금 이건 명백히 손님에 대한 갑질이고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비웃는 행동이니까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큰 소리예요? 진정하시고 일단 촬영은 멈추세요. 손흥민이 재차 차분히 중재를 시도했다. 모두 진정합시다. 저는 SNS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할아버지가 불편하시니 적절한 서포트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래요, 다 좋습. 그럼 제가 절차적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오늘 예약이 많이 밀려서 꽤 시간이 걸릴 텐데요. 혹시 비행기 놓쳐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신 편의를 봐줄 순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변에서 한숨과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 정말 사람 아니네. 이렇게 대하는 건 도가 지나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고발해야 하는 거 아냐? 공항 측에도 문제 제기해야지. 결국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직원에게 따졌다. 혹시 상급자는 안 계세요? 팀장이시라더니 이런 태도라니 문제가 크네요. 제가 팀장님이 불만이 있으시면 민원 서류를 작성하세요. 그럼 상급 부서장님과 직접 면담 요청하겠습.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증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는 기력을 잃은 듯 고개를 떨궜다. 흥민아, 우리 그냥 일반 카운터로 가자. 괜히 여기서 이렇게 시달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나 혼자 남아서 해결할게요. 혼자 두고 갈 수 있나?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보지. 손흥민은 할아버지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며 휠체어를 뒤로 살짝 밀었다. 공항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운영 총괄 김민재라고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니요? 이분들이 VIP가 아니라면서 장애인 우선 탑승을 요구하고 있어요. 팀장 유동욱이 냉랭하게 설명했다. 관리자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듯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장애인 탑승 지원은 별도의 등급이나 VIP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니. 게다가 이분들 사전 신청도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 아까부터 알려드렸잖아요. 바빠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건 시간이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 장애인을 우선 도와야 하는 게 규정이자 의무예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단 말씀이신가요? 지금 어조나 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 제자리로 돌릴 수도 없고.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과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 저를 따라오시면 빠르게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분 말씀대로 하자꾸나.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되겠어. 아니, 잠깐만요. 팀장 유동욱이 갑자기 소리쳤다. 제가 처리한다고 했습. 내가 여기 팀장인데 이렇게 내 권한을 무시해도 됩니까? 관리자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니, 팀장님 권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를 위해서. 제 규정이 곧 공항의 규정입니. 이건 조직 체계 무시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이번엔 관제실에서 나온 보안요원까지 모습이 보였다. 무슨 문제인가요? 보안요원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 유동욱이 반가운 듯 달려가며 말했다. 지금 한 손님이 여기 VIP 카운터를 점거하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누가 무리한 요구를 했죠? 보안요원이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주변에서 일제히 손흥민과 할아버지 쪽을 가리키며 웅성거렸다. 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직원이 문제예요. 네,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들은 얌전하게 대기했어요. 순식간에 보안 요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팀장 유동욱은 얼굴이 벌개져서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실 이 사람 유명인이라고 자꾸 과시하면서 VIP 서비스를 강요했습. 더구나 휠체어 동반이라면 일반 카운터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굳이 VIP 쪽으로 와선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습.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거짓말이란요? 다들 유명인이라고 떠들어댔잖아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얘기한 거지. 제가 나 유명인이라고 특혜 요구한 거 아닙니다. 보안 요원은 한숨을 쉬며 다른 승객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확인했고 곧 직원 쪽을 바라보았다. 영상 보니까 VIP 측에서 먼저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그건 이쪽이 먼저 VIP 카운터에 침범했으니 VIP 카운터 침범이라니 말이 좀 지나치십니. 공항 내 모든 카운터는 공용 공간이며 장애인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든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팀장 유동욱은 반박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주변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관리자가 손흥민과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안내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바로 수속 도와드리겠습. 걱정 말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 빨리 처리해 주시면 할아버지도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팀장 유동욱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오며 투덜거렸다. 도대체 왜 이런 소동을 만드는 건지. 그만하세요, 팀장님. 관리자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제지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손흥민이 돌아서서 차분히 한마디 했다. 굴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 규정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죠. 옆에 있던 한 승객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는 예의 이전의 의무잖아요. 공항 측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마침내 탑승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체크인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오갔다. 유 팀장님,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흥분하신 걸까? 원래 좀 권위적인 면이 있으셨지만 이번엔 너무 심하신 듯. 그러게, 손님 중에서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으면 워낙 사람들이 몰리니 예민해지긴 하는데 이건 지나쳤어. 한편 수속이 완료되자 할아버지는 식은땀을 닦으며 손흥민에게 미소를 지었다. 고생 많았구나, 흥민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 자리도 편한 쪽으로 받았고 우선 탑승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 내 덕분이야. 때마침 몇몇 승객이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선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직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 비단 저만 겪는 건 아닐 거예요. 장애인 편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기도 전에 퉁명스러운 대우부터 받으시니까요. 그럼 촬영한 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일부러 공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그런 취지라면 제 쪽에서 별도 영상으로 해명이나 설명을 해도 좋겠네요. 그 순간 한 사람이 그러면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공항 한가운데였지만 이미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었다. 손흥민은 난감해하면서도 조용히 카메라 앞에 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전 상황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저는 사실 특혜를 바라거나 VIP 대우를 원한 게 아닙니. 단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공항의 일부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 만약 이 영상이 퍼진다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 지원 서비스나 탑승 절차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편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은 바로 SNS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손흥민 역시 겸손하다. 장애인을 위한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 VIP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바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크인 직원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 공항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럴 때마다 손님이 일일이 싸워야 하나? 라는 비판도 일어났다. 그날 저녁 공항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애인 우선 지원 및 손님 응대 태도를 철저히 재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장 가장 주목받은 건 문제의 직원 유동욱 팀장의 행동이었다. 며칠 후 공항 공지가 뜨자마자 사람들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쇄도했다. 이에 공항 측은 당사자에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우선하겠다. 고 밝혔다. 동시에 손흥민이 올린 짧은 해명 영상도 큰 호응을 얻어 뉴스 보도까지 이어졌다. 그 뒤 공항에서는 서비스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손흥민 역시 초대받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석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팀장 유동욱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말 큰 실례를 했습. 제 잘못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저도 좀 흥분해서 죄송했습. 개인적으로는 불편해하시는 분을 도우려 했을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님도 곤란해지고 아니요, 곤란해진 건 제 잘못이 큽니. 제가 VIP 카운터라는 거에 자부심을 지나치게 느끼고 손님을 차별적으로 대했으니까요. 이미 회사에서도 크게 질책받았고 앞으로 직원 교육을 직접 맡아 장애인 지원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고맙죠. 누구든지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의견을 보탰다. 장애인 편의 시설부터 예약 시스템, 현장 응대 지침까지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 씨 영상 덕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빠르게 공유가 됐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죠. 그러자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감사받을 일까진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당연히 해야 할 서비스를 요청한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 유동욱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고맙습 덕분에 저도 제 태도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배려하는 응대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서로 배우면 되는 거죠. 좋은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이들도 환하게 웃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날 이후로 공항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신속 안내 채널 신설, 공항 전 직원 CS 교육 확대 실시, VIP 일반 카운터 차별 철폐 노력 등 다양한 개선 소식이 올라왔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찾은 승객들은 조금씩 바뀐 서비스를 체감하게 되었다. 다음 비행 일정 때 손흥민은 별도의 안내 없이도 수월하게 체크인을 마칠 수 있었다. 특히 함께 동행하는 분들을 위한 휠체어나 도움 요청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음을 느꼈다. 선생님,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정말 수월하네요. 네, 공항에서 조금씩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작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제 공항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손흥민이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니야. 실력도 있지만 인성도 좋으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지. 출국장을 나서려는 찰나 어떤 젊은이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SNS로 영상을 봤습. 장애를 가진 제 친구도 공항 이용 시 늘 힘들어하던 터라 선생님 영상 보며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네요. 그렇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들 그 영상으로 크게 배웠다고 해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공항 내 전광판에서 안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전보다 훨씬 알기 쉽게 변경된 것인지 교통약자 탑승 지원 안내 문구가 크게 보였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앞다투어 안내 창구 위치를 확인했다. 와, 진짜 달라졌다. 예전엔 이렇게 크게 공지 안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분명 이전과 많이 달라. 이제 다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기자에게 짧게 말해 주었다. 누군가 저한테 영웅이라거나 특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SNS와 뉴스 댓글 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일 수 있구나. 공항 측이 발빠르게 사과하고 재교육을 한다니 정말 다행. 직원분도 늦었지만 반성했다니 잘 됐다. 앞으로는 그런 막말 듣는 사람 없었으면. 그리고 관리자는 공항 공식 채널 영상을 통해 사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발표를 다시 한번 알렸다. 오늘부터 우리 공항 모든 직원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우선 서비스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고 개선된 안내 매뉴얼을 이행하게 됩니. 또한 VIP와 일반 카운터 간 업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어떤 손님이든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 시민이 이 광경을 보고 친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불과 일주일 만에 생긴 변화래. 누군가 가만히 참고만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겠어. 한편 팀장 유동욱은 해당 발표회장에 함께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인 뒤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번 제 부적절한 태도와 언행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앞장서서 공항을 찾는 모든 분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 저 또한 배운 점이 많고 앞으로 제 직분을 더 겸손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다.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은 머리 숙인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화면 밖에서는 저분도 반성하면 됐지. 더 좋은 모습 기대해보자. 적극 변화한다니 다행이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궁금한 듯 다가오는 기자들에게 마지막 코멘트를 전했다. 저희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저도 잘못할 수 있습. 중요한 건 서로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라 생각합니. 제가 그저 축구 선수지만 이번 일로 알게 된 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 앞으로도 공항뿐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모두가 함께 바뀌면 좋겠어요. 말씀 감사합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며 배웠다고들 해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구나 불편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된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항 관계자와